송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년차 신혼부부예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나이를 뒤로 처먹었다는 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죠. 신우이는 저희보다 2년 정도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우이는 저희가 연애할 때에 임신을 해서 결혼할 무렵 아이를 낳았던 걸로 기억나네요. 신우이는 육아에 집중하느라 시댁 행사에도 대부분 불참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신우이를 만날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교류 없이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친구들하고 갔던 돼지갈비집이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돼지갈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 날 때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보니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셔서 시댁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신우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 엄마 집인데 올 수 있죠. 하지만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하필 왜 오늘 와 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형님은 제가 인사를 드려도 본 척도 안 하시고는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엄마 모시고 나가기로 했냐면서요. 신우이는 어머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님은 애봐야 하니까 저희끼리 갔다 오라고 했죠. 남편은 밥 먹고 근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지만 신우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딸이랑 손주 버리고 밥 먹으러 나갈 거냐고 하니 시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으로 괜찮으니 저희 부부만 가서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실랑이 벌여봤자 시어머니만 속상하실 듯해서 저희끼리 나갔다 왔어요. 대신 오는 길에 집에서라도 구워 드시라고 넉넉하게 5인분 포장해 왔어요. 신우이는 어머님한테 아이를 맡겨놓고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죠. 그때 이후로 어머님에게 들어보니 신우이는 거의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평일을 거의 시댁에 와서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안 막히면 차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굳이 자고 가면서까지 저렇게 지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육아는 육아대로 힘들고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날카로워진 둘은 자주 싸우게 된다며 결국 반강제로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우이의 주장이었죠.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힘드니까 본인도 엄마 보고 싶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다는 게 신우이의 핑계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으면 아이는 왜 가졌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부족한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모르는 척하고 계실 수는 없었으니 도와주고 계셨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 시댁에 놀러와 있는 거니까 따로 용돈을 드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맡겨놓고 옆에서 감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그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댁일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신우이 애를 대신 봐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신우이를 자주 보기 시작하니까 시짜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잠깐 보고 말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아 스트레스를 저희 부부한테 잔소리하면서 푸는 기분까지 들 정도로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니네 부부는 멀리 사는 것도 아니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한테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째 그 모양이냐는데 잔소리라기보다 거의 싸우자고 시비 거는 듯 했어요. 저한테도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면 시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해야지. 센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라며 누나나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 누나 오고 나서 엄마 표정 어두워진 거 모르냐고, 엄마 등골이는 소리 안 들리냐며 대꾸하더라고요. 언변 좋은 남편 말발에 신우이가 한바탕 거품 물고 발작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어머님한테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기도 해요.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남편 혼자서라도 찾아뵙곤 하니까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찾아뵙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 정도면 자주 아닌가요? 근데 신우이가 저러는 이유가 남편이 일부러 신우이 없는 날만 골라서 가요. 연애 때부터 신우이랑 자기는 잘 안 맞는다며 얘기를 해줬거든요. 30분 이상 붙어 있으면 90% 이상의 확률로 싸움이 난다면서요. 근데 신우이가 말하는 스타일을 보아하니 왜 남편하고 싸움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꽤나 다툼이 있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발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우이는 타겟을 남편에서 저로 바꿨습니다. 저는 손아래 사람이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전화로 위장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요새 집값이 많이 비싸졌다. 인터넷 쇼핑몰 어디에서 행사하더라 등 일반적인 결혼한 여성들이 할 법한 주제들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친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우이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내가 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는 일반적인 안부 전화 내지는 수다인 척 전화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체 통화 시간에서 잔소리 또는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유리 멘탈도 아니고 전화해서 잔소리를 해도 저는 잘 대답해준 후에 그냥 까먹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 업무 보는 시간에는 전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에는 콜백을 해주는데 신우이는 그때마다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신우이가 전화하는데 안 받냐며 일부러 한참 있다가 전화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일부러 받기 싫어서 나중에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귀찮냐고 하는데 알면서 왜 묻나 싶었어요. 지가 뭐라고 내가 지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지만 굳이 싸우기 싫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일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다고요. 신우이는 그걸 자기가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굳이 일이 바쁘다는 소리를 해야 하냐고, 바쁜데 전화하지 말라고 꼽주는 거냐며 저를 살살 긁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며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한참을 고민해서 식당을 예약해두고 저희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을 앞둔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식당 예약 취소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고,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끝내 대답을 해주셨는데 신우이 때문이랍니다. 신우이가 어린아이 데리고 식당 가자니 신경이 쓰인다고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자기 힘들다고 지 엄마 생신까지 초를 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근데 웃기는 건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고 했는데 그건 저보고 하랍니다. 간단하게 갈비찜에 미역국에 잡채 정도나 간단하게 차리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신우이의 간단하다는 기준은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생일을 챙기려거든 누나랑 내가 챙겨야지 왜 와이프가 챙기냐고 따졌더니 또 그놈의 육아 핑계를 대요. 아이가 어려서 면역력 떨어지는데 불특정 다수들에게 노출되도록 있을 수는 없다며, 그리고 애 한 번 데리고 나가려면 챙겨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 남편 보고 짐꾼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남편한테 말발로 안 됐는지 저한테 따로 전화를 또 해서는 어머니 생신 때 제 솜씨 기대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신에 지가 기대를 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상황 봐서 준비하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 점심 먹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준비를 어떻게 하냐며 남편은 그냥 잘하는 집에서 맛있는 거 포장해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똥손이라 정성 들여서 준비한다고 한들 맛을 보장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이 되었고 오전에 주문해둔 음식을 찾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아주버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케이크도 저희가 사갔는데 신우이랑 아주버님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단순히 저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켜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저를 대하시듯 저를 대해주셨어요. 별거 아니어도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다음에 어디 같이 가자고 연락해주시고 정말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항상 니들끼리 행복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하라며 저희에게 단 한 번의 싫은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신우이는 인사도 안 받고 저희를 한참이나 훑어본 후에 첫마디가 음식을 사왔냐는 거였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맛있는 집에서 사온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가로챘습니다.
신우이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장인어른 생신 때 사위들끼리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집이라고 저번에 맛있게 먹어서 오늘도 주문했다고 얘기했어요.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장인 생일상 차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옳게 이제 우리 식구야. 친정 챙길 시간 있으면 시댁을 챙겨야 맞는 거라고.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가 옳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시부모님 생일상은 직접 챙기던데 옳게는 너무 편한 길만 생각하는 것 같네. 설령 시간이 없다고 해도 단 한 가지도 만들 시간이 없었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용돈은 얼마 준비했어? 둘이 맞벌이하면 연 2천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난. 내가 오늘 엄마 생일이라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네. 앞으로 지켜볼게. 신우이의 가짜는 잔소리에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음식은 정성인데 이게 뭐냐며 시아버지 생신 때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였는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이만큼 준비했는데 형님은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님 생신에 어떻게 빈손으로 와서 처먹을 궁리만 하냐고요. 신우이는 제가 처음으로 발끈해서 내뱉은 말에 적잖게 당황한 듯 했어요. 신우이가 어버버하면서 한다는 말이 딸이 사위랑 손주 데리고 왔으면 그게 선물이지 다른 게 필요하냐는 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서는 신우이한테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생일에도 애 보느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로 네가 선물인 것 같냐고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러게 힘들어도 우리 둘이 키우자니까 왜 장모님까지 힘들게 하냐면서요.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아이 맡기자는 건 그냥 신우이 혼자 애 보기 싫어서 잔머리 굴린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형님 말 잘 알아들었다고. 앞으로 친정 챙길 시간에 시댁 챙기겠다고요. 근데 그 말 뜻은 형님도 형님 친정에 안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다고요. 신우이가 버럭하면서 자기는 상황이 다르다며 자기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아주버님께서 신우이를 툭 치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시댁 갈 때마다 앓는 소리 하니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아냐고. 그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지. 네가 처남댁처럼 우리 집에 살갑게 굴었으면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오지 말라고 했겠냐면서요. 신우이는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말 다 했냐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지만 음식도 맛있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신우이 빼고는 다들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케이크에 초도 안 꽂았는데 신우이는 밥만 다 먹자마자 아주버님한테 집에 가자고 보채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신우이 짐 챙기는 꼴을 보니 당분간은 올 계획이 없는 건지 아이용품까지 전부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랑 아주버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께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상처받을까봐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 모양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저처럼 어른스럽고 씩씩한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좋았다면서요. 신우이랑 평생 척지고 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신우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